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사용하는 도구인 수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저, 즉 숟가락과 젓가락이 발명되고 널리 쓰인 까닭은 사람들이 손을 대이지 않고 뜨거운 음식을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수저라는 단어 구성을 보면 수는 숟가락, 저는 젓가락입니다. 이 수가 앞에 나온다는 것은 숟가락이 젓가락보다 더 중요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청동기 시대 이후의 고대 출토 유물을 보면 청동으로 된 솥과 함께 많은 시루들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시루는 이 곡식을 찌는 용기입니다. 삼국시대에도 벼농사를 짓고는 있었지만 주식은 밭작물인 기장과 조였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의 신문왕이 부인을 맞이할 때 보낸 음식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패백이 15수레였고 쌀, 술, 기름, 꿀, 장, 메주, 포, 식초가 135수레였으며 조가 150수레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패백은 비단을 뜻합니다. 이 물건들은 결혼 피로연에 쓸 음식을 장만하기 위한 재료들이었습니다. 이 목록의 조가 150수레였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의 주식은 쌀이 아니라 조나 기장이었습니다. 이 기장이나 조는 솥에 끓여서 죽의 형태로도 먹었지만 주로 시루에 쪄서 먹었습니다. 이 끓인 죽은 당연히 숟가락으로 떠야 먹을 수 있습니다. 시루에 찐 기장 역시 이 서로 달라붙는 응집력이 없기 때문에 이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했습니다. 고대 중국어로 대개 기장을 찌면 판, 우리가 백반할 때 그 반입니다. 기장을 끓이면 조우, 즉 죽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인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주나라 말, 다시 말해서 기원전 6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수저를 사용하는 것이 관습이 된 것은 3세기경부터라고 합니다. 유럽인은 14세기경부터 식사할 때 포크와 나이프 같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물론 손가락으로 집어 먹었습니다. 이 포크와 나이프는 덩어리로 된 고기를 잘라 먹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은 고기 덩어리를 미리 잘게 자른 후에 요리를 하기 때문에 식탁 위에 칼을 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엄지손가락, 다음 손가락, 즉 검지를 다른 이름으로는 식지라고도 부릅니다. 이때의 식자는 밥식자입니다. 즉 밥을 먹는 손가락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고대에 도구 없이 밥을 먹을 때 핑거푸드, 즉 손가락으로 집어먹는 음식을 먹을 때 붙은 이름입니다. 젓가락은 두 개의 막대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젓가락은 가장 단순하지만 완벽한 지렛대입니다. 사람들이 쓰는 각종 도구는 사람들의 신체의 연장 역할을 담당합니다. 젓가락은 사람의 손가락을 연장한 도구인 것입니다. 중국은 미를 받아들이면서 만두와 국수 등의 음식을 주로 먹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숟가락의 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젓가락 위주로 음식을 먹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과 밥 먹을 때 젓가락만 쓰는 것은 중국이나 그 인근한 사회의 하청 계급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형태는 격식을 차리지 않고 아주 비공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그것이 서서히 상층의 사회 계층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특히 공동으로 식사를 할 때는 식탁 중앙 위에 놓인
공동의 접시나 전골 요리 등을 먹을 때는 긴 젓가락으로 집는 것이 더 유리했기 때문에 중국의 젓가락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중국의 숟가락 역할을 하는 탕천은 속이 너무 우묵해서 사실 밥을 퍼서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본은 7세기가 지난 후에야 젓가락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식문화는 우리나 중국처럼 공동 식사가 아닌 개별 식사 방식으로 밥을 먹기 때문에 먼 곳에 있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은 도시락 문화가 발달했는데 도시락 통은 한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도시락 통 안에 들어가는 젓가락도 짧아졌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젓가락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짧아진 이유입니다. 베트남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은 이 밥을 먹을 때 오직 젓가락만 씁니다. 특히 베트남은 가장 중국화된 나라로서 오늘날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 모든 음식을 먹을 때 기본적으로 젓가락을 쓰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베트남을 빼고 나머지 국가들은 중국 음식과 국수 요리를 먹을 때만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공동으로 식사를 하는 우리나라, 중국, 베트남은 젓가락을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세로로 놓습니다. 반면에 개별 식사를 하는 방식을 취하는 일본은 젓가락을 가로로 놓습니다. 일본에서는 젓가락을 세로로 놓으면 실례로 여깁니다. 우리나라는 젓가락 문화권 안에서도 독특한 경우에 속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여전히 숟가락과 젓가락을 한 벌로 함께 사용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의 젓가락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숟가락과 젓가락은 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매끄러운 쇠로 된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는 일은 나무 젓가락에 비해서 훨씬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손끝에는 아주 정밀한 작업을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유전자가 장착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흔히 사극 등을 보면 은으로 된 숟가락을 이용해서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지를 검사하는 장면이 나오고는 합니다. 이것은 쇠로 된 수저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생활해 본 사람들에게만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다. 세종실록을 보면 궁중의 부엌인 수락관을 담당하는 노비 390명 중에서 남자 노비는 376명인데 그에 비해서 여자는 겨우 12명 뿐이었습니다. 이 수락관의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음식을 나르거나 식재료를 운반하고 설거지 등 요리사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임금의 수라상뿐 아니라 나인들의 식사까지도 모두 남자 요리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즐겨본 궁중요리사처럼 표현된 대장금은 사실은 요리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수락관에 요리사들이 전부 남자들이었냐? 그 이유는 수락관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대하며 수저를 들 때마다 이 음식을 마련한 손길들에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수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